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뉴저지 한인 9살 배기 귀여운 학생인 오너드 앙군이 국제 캥거루 수학 경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캥거루 수학 경시대회는 정해진 기간, 동일한 문제로 전 세계 80여 개국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한 해 참가하는 학생은 약 600만 명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국내 유일한 국제 수학 경시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위를 한 것은 사실상 적어도 당해 전 세계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캥거루 경시대회 외에도 천문과 천체물리 경시대회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은 메달 총 9개를 수상하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구체적으로 메달은 총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 장려상 1개로 더욱 놀라운 것은 참가하기로 했던 대회가 취소되면서 오랫동안 준비한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문제 유형도 전혀 알 수 없던 대회에 급히 참가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것이죠. 이처럼 한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수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뀔수록 수재들이 많아져서 요즘 국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네요. 과거 우리 어머님 아버지 세대들이 배움은 곧 살 길이라는 마인드로 닥치는 대로 공부에 전념했다면 요즘 우리 세대의 경우 과거 세대들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 요즘 세대들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순위권에 들 정도로 명석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에는 유독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 똑똑하다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멍청해 보이는 사람이 수학에는 명석한 재능이 있다던가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가 또 엄청난 문학적 재능을 가져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이런 자신의 미진한 일부분의 모습만 보고 나는 왜 남들보다 못할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지라며 푸념을 놓기 1순위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 사람들의 지능은 소유 어나더 레벨로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묘사되기도 하죠. 실제로 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IQ 조사에서 최상위권은 대부분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이며 한국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홍콩이었는데 홍콩의 인구 720만 명보다 7배나 많은 사람들의 평균 IQ가 무려 106이 넘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처럼 도대체 왜 한국은 각종 올림피아드나 명석함을 따지는 대회에서 항상 순위권에 위치하며 외국에서 자신과 함께 근로하는 한국 직장인들은 왜 이렇게 명석한지 외국인들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NN이나 BBC는 한 번씩 한국을 취재하러 올 때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똑똑하게 하는지 분석하는 기사들이 매번 나오곤 하죠. 그 분석들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비평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과 과정이 매번 바뀌고 수능 제도도 바뀌고 사교육에 대한 규제도 생겨나고 정말 우리나라 교육은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항상 문제로 여겼던 우리 사교육 시스템은 해외에서 문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불과 10년, 20년 정도 전까진 말이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대치동을 가보면 놀랍게도 퇴근 시간인 6시보다 9시 이후로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자가용 행렬으로 쭉 뻗어 있어 30분 동안 주변을 단 1km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소위 광적인 교육열을 지닌 한국의 교육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GDP는 전 세계 9위. 이젠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국가들보다 양적, 질적인 면에서 확연히 수준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선 한국의 이런 눈부신 성장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교육열과 그에 맞게 갖춰진 사교육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제기되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질문에 걸맞는 해답을 줄 재밌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대치동식 학원이 미국 최고 도시인 뉴욕에 그대로 갖다 놓은 재밌는 실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학원의 이름은 뉴욕 엘리트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해외를 자주 안 나가본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국인들은 대학 진학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입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녀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것으로 국가를 초월하죠. 특히 미국은 1%가 99%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데요. 미국의 수학능력 시험인 SAT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식 학원에 등록한 학생은 총 200명 정도?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식 교육에 익숙한 한국인들보다 3배나 더 많은 파란 눈의 미국인들이 교육을 수강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명문대학인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거나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에서까지 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과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뉴저지 지역에선 한국계가 아닌 미국 학생들이 반대로 한국 입시 학원을 찾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미국 학생 사이에서 한국식 학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식으로 치자면 특목고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진학률이 높고 단기간에 내신 성적을 바짝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한국인 교민은 뉴저지 지역 보습 학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서양인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면서 한국식 족집게 교육, 주입식 교육의 위력이 이런 곳에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하여 엘리트 아카데미는 1986년에 설립된 한국 입시 보습학원의 원조격인데요. 오래전 뉴욕타임즈가 뉴욕 영재학교인 헌터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엘리트 아카데미로 몰려온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었죠. 당시 기사에 따르면 비아시아계 학생 비중은 전체 학생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했었는데 현재는 그때보다 50%나 많은 비한국계가 추가로 가입하여 뉴욕의 메가스터디라고 봐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사교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비유학생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학생들의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엄청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학부모들도 긴장을 느꼈는지 입소문을 통해 입시 교육 노하우가 많은 한국 보습학원으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입소문은 다른 지역까지 퍼져 저킨스나 맨해튼, 브루클린, 롱아일랜드에서까지 이사하여 오는 열성 학부모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교육하길래 40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이죠. 바로 우수한 강사진의 보유입니다. 뉴욕 영재학교의 현직 교사들이 평일 방과 후와 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엘리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교재는 강사와 대학을 갓 졸업해 최신 입시 트렌드에 가장정통한 대학생 조교들이 함께 만들어 과목의 최신 출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는 속된 말로 족집게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빡센 수업 스케줄입니다. 토요일 SAT 집중 대비반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25분까지 영어 수업, 오전 11시 35분부터 오후 1시까지 수학,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작문 수업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종합학원의 스케줄처럼 SAT에 들어가는 필수 선택 과목이 휴식 시간 고작 10분과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쉴 새 없이 빡빡하게 이어집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수험생들은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말도 안 되는 스케줄에 소위 경악을 한다고 하는데요. 엘리트 학원에 4년째 다니고 있는 8학년생 앤드루는 수학 과목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1년 사이에 C에서 A로 성적이 뛰었다며 학교는 수업 진도도 느리고 워크숍이나 각종 과외활동 같은 특별 활동도 많은데 비해 이곳에선 정말 수업에만 집중한다고 나름의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지옥 같은 스케줄임에도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한국의 사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닮아서 그런지 금액 또한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요. 2달이 안 되는 교육과정 패키지가 저학년의 경우 200만 원, 고학년의 경우 무려 500만 원을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미국 수능을 보는 고학년의 경우 한 달에 약 200~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이 비싼 수업료를 감수하고서라도 기필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의지도 한국과 점차 닮아가는 거 아닐까 싶네요. 이처럼 한국의 교육과정이 매번 비판만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벤치마킹이라는 멋진 말로 해외에서는 모범 사례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점들도 많다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결과만은 확실하게 밀어주는 사교육 시스템이 미국의 학부모들에게는 점점 필요해진 걸까요?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교육 부문에서도 한국은 현재 세계에 재밌는 사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보다 좋은 환경을 갖추어 해외의 다른 모범 사례를 안겨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